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보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시세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떨구기 시작해가지고 6,400불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매롱 하면서 한꺼번에 200불 이상 올리면서 지금 현재는 9,637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떡락을 기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아직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 죽여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폼플리아노의 트윗으로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첫 번째로는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다. 둘째로 제미니 거래소가 실버게이트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세 번째로 PNC뱅크가 리플넷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참여 자체는 작년에 했죠. 폼플리아노가 실수를 좀 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섯 번째로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 관련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번 리세션 때와 비슷하게 좀 이런 대기업들에서 자사의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 같은 경우는 5,500만 달러 주식을 현재까지 처분한 상태이고 제프 베소스는 18억 달러,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22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처분하고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저희들은 부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다 고래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할까? 바로 곧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크 저커버그도 페이스북 주식을 몽땅몽땅 던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레이더들끼리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롱 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숏 치는 사람도 돈을 버는데 오직 욕심 많은 돼지들만이 망할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미국 주식시장은 꽤 올랐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고 박수 칠 때 나가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일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28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대의 금융 서비스, 금융행정의 실천과 향후 방침 주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금융청의 암호화폐 관련된 방침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래소 인허가 및 규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및 자율 규제 기구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고 안정된 규제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잘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방의 달인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에 AMA에서 에이다 셸리의 1단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축하 파티로 또 맛있는 것도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는 테스트 과정에서 다양한 버그를 수정했으며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 9월 둘째 주 내로 2단계 테스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면서 에이다의 두 번째 개발 단계인 셸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셀프 노드의 실행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발표가 곧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인도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인도 타임즈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기범 압둘 샤쿠르 무려 비트코인을 883억원어치나 헤쳐먹은 악당 중의 악당인데요. 이 데라둔에서 피살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도 경찰 측은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였냐면은 바로 피살된 샤쿠르가 이끄는 비즈니스 팀에 소속됐었던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나쁜 놈들이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들이 모두가 경계를 해서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 잭 돌시 아시죠?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주일에 $10,000어치씩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는 유명 인사이기도 합니다. 트위터의 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사람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심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심스와핑 방식에 당한 것인데요. 이 심스와핑을 하는 조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처클링 스쿼드라고 하는데 해커 집단이죠. 얘네들이 이제 잭 돌시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트윗을 올리곤 했었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어린애 장난 같은 짓거리를 한 거죠.
다행히도 이제 도난당한 비트코인은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잭 돌시가 사용하던 통신사는 AT&T였습니다. 전에 마이클 터핀이라는 사람도 심 스와핑으로 암호화폐 240만 달러치를 도둑 맞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AT&T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돈을 오히려 더욱더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해킹을 당하지 않는 것이겠죠.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이 리듬이라는 사람은 웬만하면 모든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에 2단계 인증을 설치할 것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소에 보관하지 말고 바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하드월렛으로 옮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은 하드웨어 월렛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레저사의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항상 링크를 영상마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미스릴이 총 발행량의 0.5% 정도를 소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은 지난 2분기부터 10% 수준의 정체가 되어 있지만은 레딧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암호화폐 약세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펀더멘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레딧 페이지에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평균 1115개의 게시글들이 매일같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미디어에서는 해당 페이지의 구독자 수 증가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수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남겼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매트릭스가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2만 달러 역대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한 후 시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 시장은 과거보다 더 안정되는 추세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3,000달러에서 12,000달러 사이대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에 진입했으며 비트코인을 덤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에서 가장 매집을 많이 한 단체가 바로 기관들이다라는 조사 발표가 얼마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업체 롱해시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국인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트레이더들보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점이었을 때 미국 트레이더들이 많이 매수를 한 반면 아시아 쪽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상대적으로 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아시아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의 더 느린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비트코인은 이 전 세계적인 자산이기는 한데 이 지역별로 사람들의 성향별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를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볼린저 밴드를 개발한 사람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남겼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볼린저입니다. 존 볼린저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주시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주변에 찾아보면은 이 온라인상에서 주변에 찾아보면은 이상하게 키보드 앞에만 앉으면은 갑자기 엄청난 전문가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그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매도를 한다라든지 그것도 모르냐면서 깔보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 짓는 사람들의 의견은 애지간하면은 무시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 자체가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뭐가 어디까지 간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어떤 코인은 무조건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은 바보냐,
그리고 더한 말도 막 서슴치 않고 해대는 사람들인데 자기 분석 틀리면은 그냥 쥐새끼처럼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분위기 좋아지면은 나와가지고 다시 깝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과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100%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한테 비트코인 망했다, 채널 접어라, 무슨 의미가 있냐, 사기꾼이냐, 올해에는 비트코인 절대로 5,000불 못 넘는다, 6,000불 못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CCN에서 말하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 매수 지점이 아닌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더블탑,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좋지 않은 패턴을 경험을 했다라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근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금 현재 66% 감소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좋지가 않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의 지배력이 시장에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 거래량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6,2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8,100불대에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떨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롱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그렇게 만만하게 움직여 줄 것인가?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공유를 했었는데요.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장 전에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많이 알려지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플랜 B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도 지금 현재 RSI에 따르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2016년 중반 상승장 전에 RSI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최근엔 이런 분석도 남겨줍니다. 이 플랜 B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 OBV라는 것이 있습니다. On-Balance Volume이라는 지표인데요. 이것을 봐서 이제 자기가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을 찍은 가격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저점이었던 13,800불로부터 약 30% 하락한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플랜 B의 의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전에 바닥을 찍었을 때 3,350불대 이래로 처음으로 이 OBV 지표가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하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저번 같은 경우에 이 지표가 나온 후 6개월 동안 300% 비트코인이 상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보고 있는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처럼 지금 현재 하락을 예견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예측하는 게 거의 홀짝 수준이긴 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데는 사회적인 이슈나 혹은 곧 개장하게 되는 팩트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없죠. 1년 365일 계속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항상 언제나 충분한 휴식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투자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폼플리아노가 올린 재밌는 짤인데요.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학 리그 스포츠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Buy Bitcoin이라고 하면서 QR코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목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 투입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벡트 같은 경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식을 거래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혹은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건너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 주식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죠. 현금 상태로 관망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어딘가로는 돈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오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아서 정리한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 채널에서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아이구야 안 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라도 광고를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